이 나라의 사교육이 얼마나 미쳐 있는가를 알잖아. 그리고 그 사교육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대치동 쪽으로 다 간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가 된장녀 논란을 예로 들며 뭐 떠돌던 실체 없는 개념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 실체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치맘은 실체가 더 너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러디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감히 대치맘을 건드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요새 이수지 씨가 폼이 미쳤죠. 유튜브 개설하시고 온갖 것들에 대한 풍자와 패러디 그런 것들을 쏟아내시면서 조회수가 막시 400만, 700만 난리가 났어요. 영상 9개 만에 구독자 수 58만 명의 단순한 개그 유튜버 그런 거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제일 화제가 됐던 거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완전 터진 게 대치맘, 대치맘이라고 하죠. 보통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휴먼 다큐 자식이 좋다 이 컨텐츠로 막 790만, 480만 조회수를 찍고 계신데 처음 에피소드 1 찍고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수지 씨가 입고 나온 몽클레어 패딩 이제 대치동 맘들이 부끄러워서 몽클레어 패딩 이제 못 입고 다니겠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확인은 못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재밌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뉴스 기사도 나오고 되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대치맘 2화가 나오고 며칠 전에 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풍자일까 조롱일까? 풍자엔 철학과 기준이 필요하다. 두 명의 문화평론가를 바탕으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님은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 영상에 대한 긍정적인 것. 대중은 대치동 엄마들이 경제력, 인맥 등을 이용해 교육 정보를 독점하고 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반감을 느껴서 이수지는 그 점을 비판하는 시선으로 패러디에 정확히 대중의 마음을 저격했다. 이렇게 짚었고 김원식 평론가는 인터넷에 떠돌던 실체 없는 개념을 한 매체가 보도하며 실체가 생겼다. 된장녀 논란을 예로 들며 이와 마찬가지로 대치동 엄마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음에도 그렇게 규정하며 낙인 찍고 대중의 시기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시는데 결국은 뭐 철학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배댓이 이거였어. 이걸 기사라고 쓴 애는 기자일까, 어그로일까, 기사엔 철학과 기준이 필요하단다. 이거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적 여론은 한쪽으로 완전 쏠려가지고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SNL이 한강 작가 패러디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많은 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반발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수지 씨 패러디하는 거 보면서는 전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길 수 없는 왼손잡이여서 그런 것이었을까? 나 이쪽인가? 이 생각이 들다가 아닌데 별로 그런 거 아닌데 하다가 생각이 든 게 패러디도 결국에는 그냥 현상적인 건 것 같아요.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고 대중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지점인 거지. 부정적 의견이 나오든 긍정적 의견이 나오든. 근데 어떤 패러디라도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은 둘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대중에게 호응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한 8, 90% 이상의 대중이 호응을 얻으면 나머지 부정 의견 한 10%, 20%는 자연스럽게 묻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뭐 SNL 그런 패러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도 긍정 의견이 절반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 의견이 조금 높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의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풍자와 패러디에 대해서 그래 생각을 해보다가 이수지 씨 이거는 왜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코미디언들이 패러디를 하고 풍자를 할 때 우리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 현상을 제대로 짚어줬을 때 모두가 저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짚어주고 그거를 웃음으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되게 속 시원하다고 느끼잖아. 근데 이제 또 그게 너무 가면 옛날 개그 콘서트처럼 나와가지고 뭐뭐 아닙니까 여러분 하면
오 박수, 박수 나오는. 개그 치고 박수 받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닌데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수 유도하는 개그로 이제 가버리면 안 좋은 거지만 웃기면서도 '아 맞지.' 하는 게 굉장히 하이 개그인 거죠. 사회 현상을 가지고 와서 웃기면서도 긁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이 나라의 사교육이 얼마나 미쳐 있는가를 알잖아. 그리고 그 사교육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이든 사교육을 받으려면 최대한 막 그 대치동 쪽으로 다 간다. 이거는 다 알잖아. 자기들이 공부를 쪼끔 해 봤고 입시를 해 봤고 아니면 입시생을 둔 부모가 있고 하면 대치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 평론을 하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가 된장녀 논란을 예로 들며 뭐 떠돌던 실체 없는 개념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 실체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치맘은 실체가 더 너무 있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들 중에도 그냥 자조적인 말로 "아우 대치동 보내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에픽하이 중에 DJ 투컷이 자기는 애 학원 돌리는 거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조적이면서 좀 웃기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대치동에서 사교육이 과한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점이고 그게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공유되는 지점인데 위험한 좀 풍자는 이런 건 것 같아. 개인을 대상으로 풍자와 패러디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풍자와 패러디를 했어. 개인에 대해서. 이 사회의 모든 분노와 표적이 이 패러디를 통해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기는 해. 부정적인 거면. 근데 전에 한강 작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점에서 사람들이 갈렸던 것 같아. 이게 부정적 뉘앙스의 풍자냐? 아니다. 그냥 외형을 따라한 건데 이게 뭐가 부정적인 거냐? 여기서부터 애초에 부정적 뉘앙스의 풍자와 패러디가 아니면 그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옛날부터 탈춤이나 진짜 우리 민속놀이부터 내려오던 양반을 풍자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카테고리죠. 이 범주 자체를 패러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인간의 본능에 있는 놀이인데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왜냐면 대치동이 사교육에 미쳐 있는 동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사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데일리에서 뭐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데일리 기사라기보다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코너에서 나왔던 거라는데 대치동에 실제로 거주하는 학부모 A씨가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에 대해 "제가 대치동 산다는 걸 아니까 주변에 사도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셔서 봤다."라고 하면서 "오 디테일이 살아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잡아냈지?"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했고 대치동 학부모 다른 사람도 "조롱보단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러디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 패러디를 가지고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을 선 넘는 혐오와 막 진짜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인 듯이 얘기하는 또 유튜브에 또 신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사실 뭐 이 패러디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웃긴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선 좀 사교육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기가 곧 나오니까 사교육에 대한 이런 좀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애기 어떻게 키울 거냐? 교육관이 어떻게 되냐?" 저는 정말 확실한 교육관이 있거든요 저는. 영상에서부터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전 정말 확실한 교육관이 사교육은 그 아이 이상의 인물로 올리지 못한다. 절대로. 그 아이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주지 못한다. 공부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사교육으로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 놔도 그 걔의 능력이 요만큼이었으면 다시 그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그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제 신조예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교육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애를 너무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전보단 되게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이 패러디에 대해서 막 전 국민이 동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이수지 개그우먼을 소모하는 한 20-30대 정도의 그 공감대가 있는 거지 위에 아직도 아이 키우는 분들 중에 대치동에 가고 싶어 하고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엄마들 중에는 저 비싼 데 살고 있는 엄마들 중에는
뺑뺑이 사교육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솔직히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곳에 가면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더 화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과 그 사교육을 통해서 얻는 학벌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게 된 사회 체계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뭐 개개인에게 뭐 문제가 있나. 개개인들은 어차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은데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결국엔 지금 한국 시스템 자체가 좀 안타깝고, 그냥 대치맘이라는 이 패러디 자체가 나온 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대치맘을 조롱하고 싶지만 또 대치맘을 속으로는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생각도 해 봤어. 이 지금 이수지 씨가 패러디하고 있는 게 메인이 3 개인데 대치맘, 그리고 이 인스타 공구하는 여자들, 그리고 무당. 근데 저 인스타 공구, 인스타 파리하는 공구하시는 이런 분들 패러디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기사가 안 나오지? 이거에 대해서도 패러디 뭐 풍자일까 조롱일까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스타 파리하는 분들도 다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왜 이거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쓴 의도 자체가 좀, 그거는 좀 맘에 안 드는 거예요. '감히 대치맘을 건드려.'라는 기저가 약간은 깔려 있는 것 같아. 인스타파리는 어차피 건드려도 되는 애들, 애초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땅땅땅이 돼 버렸으니까 이건 괜찮은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인스타 공구하시는 분들의 이 풍자와 조롱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관점이 좀 너무 모순적이다. 할 거면 둘 다 가든가 왜 대치만 가지고만 그래. 그건 좀 별론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하는 모든 거는 정답도 아니고 학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밥 친구나 하려고 떠드는 생각이니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